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이소 웃음으로 반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해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전을 실제로 해체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12년에 걸쳐 해체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해체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까요? 예, 저희가 전화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석영 부산대 원전해체 핵심기술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2년에 걸쳐서 해체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원전 해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해체와 다른 점은 방사능이 있다는 점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전 준비 작업, 크게는 그다음에 연구 정지, 네. 사용 후 연료 반출,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뭐 비방사성 구역 또는 방사성 구역에 있는 장비, 네.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공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지 복원. 네. 그래서 총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오,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말씀 중에도 이미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024년부터 이제 개통제음이라고 해서 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개통제음이란 기기나 이제 파이프 등 내부에 침적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해체 작업할 때 네. 작업자들의 이제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이게 뭐 미국에서만 해체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인 건가 이런 궁금증 생기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연구 정지가 이제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 고리 예. 1호기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업용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 확보를 네. 정부 다부처 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예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30년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필요한 기술의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예. 아직 우리가 이제 상업용 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지 예. 관련 기술은 우리가 다 아마 우리 기술로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원전 해체 작업을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원전 해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뭔지, 좀 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성공적인 해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당연히 안전하고 예. 경제적인 그런 해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해내고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판 한쪽이 녹이 썰었다고 하면 네. 그 면에 녹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근데 녹을 제거하는 기술이 없다면 네. 이제 한 면이 녹슨 철판은 그냥 고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기나 장비 내부에 여러 가지 방사성 그런 오염들을 네. 최대한 분리해내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작업 중에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방사성 오염이 심한 원자로 내부 구조 기기들이고요. 네. 이것들을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고 또 포장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마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 중에 예.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로봇을 활용해서 이 작업을 좀 하는 것도 완성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자로 내부 구조물 해체 공정에 네. 이제 사람의 개입을 최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봇 또는 원격 작업이라고 해서 네. 어떤 기기를 설치하고 이제 멀리서 사람이 조작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네. 지금 이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예. 좀 이제 다양한 그런 노형의 원전을 네.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경험은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예, 예. 외에도 뭐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어떤
실험용 원전이라든지 이런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 독일 그리고 미국 해체 사업에 이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프랑스도 아주 유력한 해체 경험 보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 원전 해체라는 게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그러면 이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 많이 안 하는데요. 안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해체를 하려면 네. 이제 제일 첫 단계가 원자로 내부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운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보다 훨씬 위험 정도가 낮은 변수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네. 또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낮다, 염려를 많이 안 네네. 하신다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또 시민들이 또 궁금한 점은 해체 과정에서 외부로 방사선 유출이 없을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 대상 원전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예.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제거한 상태 좀 미지근한 아궁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정도가 좀 낮은 사고이고요. 예. 뭐 사용 후 연료를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데 빼내다가 이렇게 뭐 통에 넣어서 빼내다가 통이 넘어진다든지 예. 뭐 이제 크레인 옮기다가 뭐 낙하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이제 다 미리 예비가 되어 있고 네. 설계 이제 제작에 반영돼 있습니다. 또 해체 작업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절단하고 하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압 형태의 텐트를 설치하고 하는 등 작업자 및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부분이 해체 작업에 반영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고리 1호기가 해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이 안전 해체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줄 만한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법 그리고 또 이제 하위 법령 및 고시에 네.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를 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규제 기술 연구 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고리 1호기와 같은 모델인 미국의 원전은 2022년 해체 작업을 시작했고 2055년에 최종 완료가 예상됩니다. 해체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십 년에 걸쳐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에 해체하는 지연 해체 방식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의 실증을 좀 속도내기 위해서 15년 안팎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즉시 해체 방식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농도를 낮출 수 없어서 좀 안전성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체 전략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해체 관련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미국도 즉시 해체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원전 사업자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민간이 이 해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충당금, 해체 충당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못하는 경우도 이제 지연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일부 기기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어떤 게 더 이제 더 높고 낮고 하는 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 이제 즉시 해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연 해체가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안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나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지 미국은 뭐 민간 이런 자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을 더 두고 하는 이 지연 해체 방식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시 해체를 선택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체 모두 이제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사용 후의 핵연료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 이게 지금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위치 선정이 이번 정부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네. 실제 설계, 건설 등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네. 이제 소 내에 건식 저장하는 그런 임시 보관한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임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그때 그때 옮길 수 있죠. 예. 옮기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건가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예. 그 각 원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이렇게 뭐 이중 방벽 기관총 든 사람도 밖에 서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가운데 모자, 네. 중간 또 임시 저장 시설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도 있고 또 영구 정지될 원전도 있고 앞으로 원전 해체 산업이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추산에 의하면 한 2050년까지 한 네. 500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성으로 봤을 때에 이게 산발적으로 해체 원전이 이제 시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 산업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그 해체 산업을 수주해야 되는 거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해체 대상 원전이 언제 시점에 나오고 예. 외국에는 언제 나오니까 이걸 대비해서 이제 쭉 계획을 잘 짜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경쟁국이 있다면 어디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 해체 시장에 나가려면 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전 건설 분야는 아주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해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예. 아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도 아주 강력한 경쟁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원전 해체 산업이 부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부산의 기업들, 인재들이 참여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잘 돼 있습니까?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쭉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 이제 뭐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다시 이제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예. 조합을 만들고 이제 원전 해체 산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부산에서 40년간 운영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네네. 정부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해체 사업이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실력으로 따지면 다 수도권이 다 뭐 잘하니까 그죠. 네. 또 이제 저희들 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배출하는 고급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원자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 모를 때 불안감도 높아지고 공포감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예. 앞으로 한참 동안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모든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네.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